갈게요, 여러분. 자, 어차피 이생규장전은 많이 출제됐던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작품이에요. 같이 볼게요. 어느 날 이생이 최 씨에게 말했어요. 얘 성인의 말씀에 그 봐봐, 이게 권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야. 업에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고해야 된다라고 했고, 나는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잘 들어, 원래 지금 둘이 연애를 하고 있잖아, 이생과 최 씨 사이에. 그런데 일단 부모님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부모님께 갈게요라고 한 거고, 보내야지 서운해하고 있어. 알았어, 보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생이 가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이생이 그 뒤로 밤마다 최 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고, 그래서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어디 가냐? 라고. 응? 뭐 하는 짓이야? 라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니까 이런 얘기 하셨겠죠. 뭐 요즘에 뭐 연애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옛날에 연애하러 다니고 뭐 넘넘 다니고 밤늦게 이놈 시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갖고 쫓아냈어. 야, 존나 조선시대죠. 아, 요즘 하도 이제 대한민국이 살다 보니까 조선시대의 이 느낌을 모르고 있었네. 자, 최 씨는요, 이생을 기다렸고, 이생은 어떻게? 아빠 때문에 울주고 한 거야. 울 수가 없죠. 결국에는 이별하게 된 거죠. 정리하면 이거 얘들아. 결국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초반부 인사비 세팅을 하고 가라 그랬는데, 지금 뭐냐면 이생과 최 씨의 사랑이에요. 자, 근데 문제면 그 시절에 이 둘의 사랑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잘 들어. 그 시절에 이 둘의 사랑은요, 가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문이. 이해됐어? 즉 개인의 의지로, 개인의 의지와 감정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뭐가 결정을 한다? 가문이 결정을 한다고요. 알겠니? 그래서 가문이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그러니까 최 씨 쪽에서도 이생 쪽에서도 둘 다 가문이 결정하는 거야. 부모님 의식하죠. 부모님 아예 쫓아버렸죠. 됐어? 그런 거야. 당연히 서로 기다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시절에 연애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게 냈었는데 이제 자초지종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 옛날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요즘은 우리 여러분 진짜 편돌이만 해도 월 200은 그냥 벌어요. 편돌이 뭐 2타임 뛴다고 생각해봐. 월 400 벌겠지. 야, 그럼 월 400이잖아. 그 남미에 있어도 찾으러 갈 수 있어. 2달 일해서 한 800 벌었어요. 남극에 있어도 찾아갈 수 있어. 800이면. 근데 옛날에는 뭐 어떻게 갈 거야, 여자 혼자 공으로. 그러니까 먼저 답이 없는 거죠.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아플 수밖에 없는 거고. 최 씨는 당연히 걱정스럽죠. 근데 옛날엔 여러분, 옛날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녀 간의 감정은 자유의지로, 자유감정으로 선택이 불가능했고, 그럼 가족들한테 오히려 이게 흠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던 중 최 씨의 부모는 좀 열린 사람 같다. 그러면서 이제 알았죠. 이생이 누구야. 그래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잘 들어, 이게 조선시대라는 사회, 시대, 문화, 사람들의 가치관, 통치 질서, 종교, 이 모든 것들의 총체란 말이야. 이해되니? 요즘 시대에 만약에 예를 들면 여자가 말이야 또는 남자가 말이야 하는 순간 이제 이렇게 돼. 옛날에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를 현 시대의 관점으로 들여다볼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한 거냐? 당장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이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는 뭐 인도, 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인데 우리나라의 누를 가지고 가면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속할 집단의 룰을 이해해야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라고요. 같은 경우에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배웠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수업하는 장소, 시간, 학생에 따라 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야. 어떻게 내가 맞다고 내 말만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배운 것만 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저도 적응을 해야지.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 시절의 누를, 그 시절의 배경을 공부해서 그 시절에 맞는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아버님 어머니의 길러주신 내가 깊으니 숨기질 못하겠는데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자, 고사 또는 시경 이런 건 뭐냐면 그 시절의 종교 경전이야. 그러니까 굉장한 중요한 근거들이죠. 근거들을 바탕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이 사람과 사랑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에게 보내세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끔 해주세요라고 한 거죠. 됐어요? 결국 무슨 얘기야? 잘 들어. 그 시절의 남녀 간에 사랑은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 가문이 결정하는 거라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가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도 그건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최낭은요 주장을 한 거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펼치고 있는 거야. 계속 봅시다. 이 최 씨 부모도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뭐 집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생의 집에 혼인 인사를 물었고. 그러니까 봐봐 계속해서 가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가문 얘기가. 그리고 봐. 가문이 변변치 않으니까 거절해버리는 거죠. 또는 가문이 변변치 않아도 이게 그 시절에 가문과 가문이 혼인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는 거야.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봤더니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한갑 한미한 선비를 사이로 삼으려 하신단 말이요. 자, 저는 이게 두 가지로 읽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 인식일 수도 있죠. 봐봐.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최낙내 집을 얘기한 거야. 한미한 선비의 사위 어딜 얘기하는 거야? 자기 집을 얘기한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우리가 한미하다라고 낮췄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과도하게 칭찬했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 그렇게 인식했을 수도 있어요. 됐어? 근데 어떤 쪽이든지 간에 지금 가문이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해피엔딩이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내용만 보니까 방금처럼 잘못 읽는 거야. 문벌이 별로라서 거절했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둘 다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잘 들어. 무슨 얘기냐. 이런 상황에 덥석 결혼을 결정하는 것도 너무 경망스러워 보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사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 문화는 이런 거야. 뭐 드실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3번 정도는 사양하는 게 예의에 맞대. 드실래요? 했을 때 네 하고 먹어버리면 어휴 저 거름뱅이 새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매너라는 거, 예의라는 건요. 인간관계에서 윤활유 같은 거고 두 번째로 잘 생각해봐. 귀족이 예의범절이 있겠어? 천민이 예의범절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의 어떤 행동거지 하나하나나 목소리 톤 말 하나하나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게 보이는데 사람은 예로부터 항상 계급화되어 있었고 그 사람이 강자인지 약자인지 판단을 해야 생존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서 보이는 그 느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인간이 이렇게 문명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교양 있고 예의범절이 있는 사람이 고귀해 보이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지구상 어디서나. 근데 그런 문화가 없는 국가일수록 후진국일 것이고요.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일수록 선진국인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차별 당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건요. 반대로 얘기하잖아. 너무 무례한 행동들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냥 건조하게 대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예의범절이라는 걸 배우셔야 돼.
오케이? 여기도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장면이 서로 예의를 갖추는 장면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셔서 여행 같은 거 많이 나가시고 할 텐데 그 나라 문화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가는 건 기본인 것 같고요.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거는 그건 오만인 것 같고요. 동시에 예의 범절은 기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예의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예를 갖추고 사회적 강자들이 무례하거든. 그런데 아주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을 보잖아요. 결국에는 예의 바른 사람이 예의 범절을 갖춘 사람이 매너를 갖춘 사람이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건 하나하나 배우셔야 된다고요. 잘 생각해봐. 귀족집 안에서 자녀를 예의 범절을 갖추고 매너를 갖추도록 가르칠지 천민 집안에서 예의 범절을 갖추고 그런 매너들을 가르칠지 생각해 보시면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이생은 집안에서 최 씨와 혼인 의사를 묻자 반응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죠. 자신이 원하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는 반응이자 내면 심리요. 문학작품에서 이런 건 정말 중요하다 그랬겠으니까 항상 보였을 거고. 2번 선지. 향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얘가 워낙 하는 역할이 작기 때문에 저는 정답될 확률이 낮다고 봐서 발제독하지 않고 일단 넘겼어요. 나중에 정답 없으면 다시 올 겁니다. 3번 선지. 이생구치는 일단 대답 자체는 이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이걸 근거로 거절을 한번 했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이 재차 요구를 하자. 재차 승낙을 했죠.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보면 봐봐. 거절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절한 근거는 뭐야? 너무 자기 가문이 빠진다는 거죠. 아 잠깐 반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자기 가문이 빠진다는 거지. 최 씨 가문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빠진다는 거죠. 이해됐어? 역시 이게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이 특이했으니까 계속 읽은 거 아니야. 이 부분이 특이했으니까. 내가 얘기한 거 딱 보이죠. 이 시절에는 남녀의 사랑을 누가 결정했다? 가문이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뭐라고? 최 씨 가문 문벌을 본다고요. 그리고 비교를 해봤더니 매칭이 안 됐거나 또는 이게 예의였기 때문에 한 번은 거절한 거야. 두 번째, 그게 예의였든 겸손이었든지 간에 어쨌든 뭐라고? 문벌부 좋은 집안에 비교해보면 우리 문벌은 너무나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절하겠습니다라고 근거와 거절, 즉 근거를 잡으란 얘기였고 우리 가문이 합리하다고 근거를 잡아서 거절하거나 또는 예를 갖춘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던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자꾸 내용 일치로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어쩜 저렇게 심드렁한 표정이 될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감정 없는 이제 그런 로봇 같은 느낌의 표정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기억 미메다니에. 기억 이생과 최 씨의 만남이 반복됨을 드러내는 한편 이생의 집에서 쫓겨나는 사건의 개연성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봐봐. 왜 쫓겨났어? 이 새끼 맨날 담장 타고 도망가니까. 맞죠? 그러니까 밤마다 담벼락 타고 가니까 너 이 새끼 지금 공부는 안 하고 시험님 시키 일로 가! 이러면서 이제 이생이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얘기했고 동시에 담을 넘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뭐냐요? 사건의 논리 구조, 사건의 정보 관계를 따지라는 평가하는 의도를 너무나 잘 녹여낸 그런 유형이고 1번 선지 괜찮죠? 그러면 2번 선지 니은 봅시다. 새벽에 이생이 집에 들어오는 시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요놈 새끼 쫓겨났잖아요. 확인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잘 들어 얘들아. 문항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기억부터 미음을 보면 기억과 니은은 전부 다 뭐니? 시간 배경을 얘기하고 있잖아. 시간 배경을 얘기하고 있잖아. 3번 선지. 디귿은 이생의 부침이 단호함을 함축하는 편. 또 최 씨 이생과 최 씨가 새로운 국면 즉 이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별 덕분에 결혼하게 됐죠. 맞잖아. 왜? 병났으니까 한쪽 집안에 세결을 해버리잖아요. 단호하죠. 완전 단호박으로 너 이 새끼 저리 꺼져 이렇게 된 거니까. 됐죠. 사건 전개에
중요한 기능을 했기 때문에 디귿 세팅해서 물어본 거고요. 4번. 최 씨가 초췌해지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드러내면서 신경 변화라기보다는 신경이 유지됐기 때문에 아유 딴 놈 만나자가 아니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신경 변화가 아니야. 오히려 유지됐기 때문에 초췌해진 거죠 사실은. 이해됐니? 아마 그래서 정답은 4번 설계일걸요. 정답은 4번이군요. 되셨죠? 이 느낌이야. 이 느낌이라고. 잘 들어. 그냥 내용일치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수업 시간에 다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1 교과서에 책 속에 길이 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정보들을 엮어내는 그런 능력이 앞으로의 창의력 능력이고 AI가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연의 능력이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야 얘들아. 근데 여러분 어떤 자세냐면 정확하게 1960년대 70년대에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만 하고 있어. AI 못 이긴다니까요. 학력고사 시절에 공부법을 아직도 하고 있어. 이 지역은. 왜겠어?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맞겠니? 누가 맞겠니? 내가 도라이겠어요? 공부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계속 볼게. 41번 A, B에 대한 이해. A와 B는 모두 이생에 겪은 구체적 사건이었다. 회유한다? A, B가 뭔가 회유하는 역할이었다고?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그러니까 A는 뭐예요 지금? 거절의 근거죠. B는 뭡니까? 설득의 근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A는 거절하는 장면이고 B는 그 거절에 대한 설득이죠. 회유. 거절과 설득을 회유라고 표현하는 게 일단 맞는지 잘 모르겠고 2번 선지 A와 B 모두 긍정적 기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건 이거야. 이생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냐는 거예요. 이생이 겪은 사건인지 이생에 대한 긍정적 기대인지 볼까요 한번? A 볼게요.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헛바람 났지만 이놈의 새끼 이거 공부해가지고 이거 집안 살릴 놈이기 때문에 지금 결혼시킬 때가 아니라 좀 공부를 시킬 때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B는 아유 뭐 애가 워낙 뛰어난 분인데 어떻습니까? 같이 잡혀가지고 좋게 합시다 라고 얘기한 거죠. 결국 뭐야? 최낭에 대한 평가죠 사실은. 최낭에 대한 평가. 근데 최낭에 대한 평가는 둘 다 뭡니까? 긍정적이라는 점은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긍정적 기대가 있으니까 주장이 달라지는 거죠. 일단은 이생 쪽 집안은 뭡니까? 이 새끼 과거급제할 놈이에요. 우리 집안 살릴 놈이고 요즘으로 치면 사시합격할 앤데 공부를 시켜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혼은 안 돼. 반면에 여자 쪽 집안에서는 그 시절이야. 여자 쪽 집안에 이게 결혼 안 시키면 죽게 생겼거든. 딸내미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지금 딸내미가 이별해가지고 지금 죽어갔잖아요. 안 보여? 맞잖아. 이생이 뭐야? 야 너 상사병 걸려서 죽을 뻔했네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쪽 집안에서는 일단 결혼을 시켜야 딸내미가 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아니 그쪽 집안 아들 참 괜찮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참에 결혼 잘 시켜가지고 더 훈리를 도모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참 그 집안 아들 괜찮다고 합디다 라고 기분 좋은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됐어? 결혼에 대해서 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거는 공통점인데 주장이 다르죠. 한쪽은 공부시켜야 되니까 우린 못 시킨다. 한쪽은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자. 이해됐어? 똑같은 이생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근거로 결론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재밌었던 거예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정답선지로 설계해서 낸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 작품을 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봐. 우리 집 아이가 나이는 어려요. 바람도 났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할 거라고? 얘는 나중에 장원급제하고 세상에 이름을 떨치냅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즉 얘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애고 그러면 얘는 지금 공부할 나이에 무슨 결혼을 시킵니까? 라고 반박을 하는 거고 반대로 맞습니다. 아이 참 괜찮은 애라고 긍정평가 주변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시켜가지고 우리 가문이 또 밀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른 설득을 하는 거죠. 이해됐어? 결국 뭐야? 둘 다 주장이 반대인 거야. 여기는 혼인을 시키면 안 된다고 여기는 혼인을 시켜야 된다고. 근데 웃긴 건 둘 다 근거는 똑같아. 그러니까 설계해서 낸 거예요. 특이했던 이런 대칭되는 구조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대칭 구조를 여러분이
뭐 찾는 느낌을 가지고 작품을 읽으면 정답이 이렇게 바로 보일 거고, 아니면 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구조 보이면서 이번 선지가 딱 핏한 정보로 처리가 되는 느낌을 잡았다면 역시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필기해 놓으시고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새 이거구나 라고 느끼시고 바뀌실 거라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고3 이번 제일 어려웠던 지문이 뭐냐면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자, 어떤 장면을 보여줬어. 근데 논리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 질문. 침팬지는 논리적으로 필요 없다고 보이는 부분을 모방할까? 안 할까? 인간은 모방할까? 안 할까? 너무나 재밌는 실험 결과가요. 잘 들어. 모방이라는 측면을 놓고 지적 생명체를 비교한 거야. 침팬지가 있고요. 인간이 있어. 그래서 실험을 딱 했더니 자 봐. 목적이 없어 보이는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그럼 목적 없어 보이는 거를 얘는 모방을 할까 안 할까? 모방을 할까 안 할까?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목적 없어 보이니까 안 하는 게 훨씬 똑똑해 보이죠? 아니요. 얘네는 모방을 하지 않고 인간이 모방을 해요. 목적이 없어 보이는데도. 왠 줄 알아? 얘들아 생각을 해봐. 미분법에 대한 생각이 너희 생각이 옳겠어? 교과서 생각이 옳겠어? 확률적으로. 교과서가 맞겠어요? 니네가 맞겠어요? 대학 학사 4년 동안 배우는 지식이 옳겠어요? 맞겠어요? 맞을 확률이 높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맞겠어요? 간단한 거야. 왜? 지금 이제 조는 분 한 10%, 딴 생각하는 분 한 20%, 힘들어 가신 분 한 20%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목적이 없어 보이고 몰같이 보이죠? 안 한다니까 얘네들은. 동기부여가 안 돼. 근데 인간은요 그냥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보이는 거야. 아이언, 브론즈, 실버, 골드, 플레, 다이아 다 외우고 있네.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야, 페이커가 여기 있는 애를 데려다가 여기를 만드는데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거. 제일 좋은 방법? 야 그냥 이렇게 해. 그러면 브론즈 있던 애가 어느새 여기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다 납득하고 따지는 애들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납득하고 따지는 과정도 필요하거든. 근데 그보다도 그냥 잘하는 사람 쭉쭉 따라하는 사람이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내 경험이 그렇고 내 주변 애들이 다 그랬어. 생각보다 서울생들이 질문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뭐 문하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그냥 그걸 따라했더니 그게 제일 정답이어 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바보 천치를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천재 같은 사람을 따라하라는 얘기겠지. 야 따라해도 이승엽을 따라해야지 베이노를 따라하면 되겠니? 따라해도 손흥민을 따라해야지 베이노를 따라하면 되겠어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방할 사람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모방하세요. 어느새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뉴런을 그냥 꿰다 박아요 머리에.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그게 이번 3월 합평 지문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제발.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42번. 이 작품에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물리적 경계인 담장을 넘어선 주인공들은 그 범적 질서가 구축한 또 다른 담장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잘 들어. 얘네가 지금 한 방에 있는 게 아니잖아. 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물리적 경계인 담장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뭐야? 가문이야. 맞죠? 그래서 둘 다 해결을 해야 돼. 둘 다 해결을 해야 돼. 이들의 사랑은 담장 외부에 위치해요. 주변 인물이나 옛말 등으로 구현된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 못하는 문제 원인이 보이는 거죠. 잘 들어. 그러니까 물리적 담장인 경계는 둘째 치고 또 다른 담장은 뭐 때문이야? 그 시절의 규범적 질서 때문에 생긴 거잖아. 남녀 간의 사랑을 본인들이 결정할 수 없고 가문이 결정해야 되는 규범적 질서예요. 그게 문제 원인이라고 내가 맨날 수업 시간에 방금 왜 읽었겠어 그렇게. 요즘 평가는 그렇게 작품을 읽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거고 그게 보기로 그냥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1차적으로 수능할 수밖에 없죠. 왜? 이생한테 너희 놈 새끼 절로 가! 그러니까 가잖아. 최낭도 아무 말 못하고 조용히 있잖아.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담장의 제약 때문에 첫 번째 이생 입장에서는 이별을 해야 되는 거고 최낭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고 그런 거잖아.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최낭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죠. 이생 이 새끼 한 거 없지만 이생은 마지막에 기뻐했다. 한 게 다야 씨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아유 정말 지가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해야지.
됐어요? 이생은 뭐 했다? 기뻐했다. 강력한 의지라고 하기에는 기뻐했다 정도로 강력한 의지라고 일단 얘기했습니다. 이생은 이 새끼는 존나 한 거 없는 새끼인데 아 좋아 담장 넘어다녔나? 모르겠다. 이생은 내가 아무리 봐도 한 게 없는 애야. 놈 새끼 이거. 최낭이 다 했어 보면. 맞잖아. 최낭이 다 했다 이거 지금. 최낭이 다 했어. 실제로 그래요. 이생 규정 좀 보잖아. 쭉 봐. 이생 아무것도 안 해 이 새끼 이거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새끼야. 뭘 다 하는 사람은 항상 최낭이야. 최낭이 되게 멋지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 계속 볼게요. 이생이 옛 성인 말씀과 자식들 도리를 언급하면서 이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최낭 아니야 이거? 이생이 맞아? 뭐지? 이생? 옛 성인 이 얘기인가? 이생이 얘기했네. 아 맞네. 여기 이생이 약간 거절하는 장면이네. 이생이 약간 설득하는 장면이네. 맞네. 여기 이생 얘기가 나왔어요. 오케이. 맞죠? 그러니까 초반본 장면이고. 그러니까 봐봐. 이생 얘는 뭘 해결을 안 해. 수능만 하고 살아 맨날. 이생의 성격이죠. 2번 선지마. 아들의 행동을 경각한 놈의 실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남들의 책망을 걱정한 이생의 부치는 그렇죠. 규범적 질서 때문에 둘의 사랑을 막는 거죠. 3번.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부친의 지시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생. 내가 얘기했지 이 새끼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새끼라고 이거. 또 당장 채낭도 할 말은 못하죠. 결국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죠. 근데 4번. 최 씨가 남녀 사랑을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로 규정을 하며 잘 들어. 규범상 얘네는 죄예요. 왜? 어떻게 남녀 간의 사랑을 니네가 결정을 하냐야. 그 시절의 규범으로 보면. 남녀 간에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정혼이야. 가문이 결정하는 거야. 사랑의 주체가 가문이라고요. 그 시절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규범에 따지잖아. 사랑을 결정하는 사랑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가문이라니까. 그런데 그런 그 시대의 통치 질서를 거부한 게 누구예요? 최낭이라고. 내가 여기다가 몇 번 적어놨지? 어딨냐 이게? 여기 있죠. 이걸 누가 극복했어요? 이걸 최낭이 극복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최낭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요즘 출제 양상에서. 왜냐하면 심지어 여성하자야. 그 시절에. 남성도 아닌데. 그 시절이 여성이 이 정도까지 했다. 어마어마하게 멋진 인물상인 거죠 사실은. 이해됐니? 잘 들어. 그럼 봐. 얘는 규범을 순응해서 해결했어? 아니면 규범을 설득하거나 또는 규범을 뛰어넘는 논리를 가져왔어? 후자죠. 됐니? 규범적 질서가 구축한 담장이 외부에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아니야. 잘 들어. 일단 이거야. 지금 규범적 질서 안에서 상충되는 논리적 모순이 있었던 거야. 잘 들어. 남녀의 사랑 서로가 주체가 될 수 없어. 맞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둘은 이별을 한 거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다른 논리 구조를 짜면 돼요. 어떤 구조야? 고사를 인용하는 거죠. 고사를 인용했더니 우리의 사랑은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 이해됐어? 최낭은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규범적 질서를 넘는 건 아니야. 왜? 결국 결혼도 어떻게 했어? 규범적 질서 내에서 그 시절의 규범에 따른 혼례의 절차를 밟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규범적 질서 안에서의 문제 해법을 찾은 거예요. 반면에 이생이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한 인간이고 보면 알겠지만. 됐어? 그래서 그런 인물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냐까지로 설계해서 낸 거기 때문에 이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보셔야지 자꾸 중학교 수준으로 내려가서 내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 수업이요 어렵다 어떻다 얘기하는 거는 간단한 거야. 6등급 7등급 8등급 친구들이 제 수업이 쉬워야 되겠어요 그러면? 6등급 7등급 8등급 친구들이 이 문제가 쉬워야 되겠어요 그러면? 6등급 7등급 8등급이 100점 다 맞는 시험이 있긴 하겠어요? 무슨 얘기야? 성장이 없단 얘기야. 6등급 7등급 8등급 친구들한테 초등학교 4학년 문제 주면 다 맞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불편하고 어렵고 머리가 쥐가 나는 건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숙을 하셔야지 자꾸 이해 안 돼요.
이해되는 걸 찾아갈게요. 찾아가면 어디겠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찾아가겠지. 고1, 2, 3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된다고. 버텨보세요. 여러분 애쓰는 거 알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졸린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졸기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집에 안 도망가고 있는 거 알아. 알지만 그것도 기특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가능성과 여러분의 한계가 훨씬 더 멀리서 형성된 꼴로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항상 가혹하게 때때로 가혹하게 더 몰아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애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